네, 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재밌게 좀 딱딱하지 않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셨을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사연이 많죠.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많이 버셨을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난 이제 한 2년 정도의 트랙션을 보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사태들이 많았습니다. 뭐 FTX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위협적인 사태들이 많아서 가격이 내려갈 거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변수가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웹3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을 정의를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과 ETF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ETF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매우 정확한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올 한 해가 좀 특별하게 기존과 좀 다르게 많은 이슈들이 발생한 이유가 이제 네 번째 해빙기가 왔습니다. 그 해빙이란 말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절반씩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기존의 여러 세 번의 사태를 보면 이제 해빙기가 온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전의 역사와 다르게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뭐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의 이슈들. 그 외에도 이제 마운트 곡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해킹 사태에 대한 상환을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좀 흐름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블록체인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날 내가 차트를 확인을 해보고 일일이 다 차트를 보면서 이 가격이 오를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죠.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이제 국가적으로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대신 다행히 좋아진 점은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개인으로도 훨씬 많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크립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해외로 나가보면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인데 무려 이제 5억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제도권에서의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코인으로 잃었다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고 주식 시장과 다르게 장마감이 없고 24시간 가격이 돌아갑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켓에 대한 센티먼트가 매번 바뀝니다. 작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하나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만불 단위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내가 이것만 보고 있지 않는 한 정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들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그나마 조금 더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내가 아는 1급 정보들을 말 그대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마켓 인사이트와 이제 AI와 블록체인이 더 많이 성행되는 이 마켓 인사이트는 다릅니다. 일단 트렌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트렌드를 접근함에 있어서 마켓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장이 됐는데 그 안에 뭐 금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뭐 경제 상황들, 해외에 대한 지정학적 요소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깊게 파고들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라든가 투자 상품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I와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실시간에 가까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뭐 챗 GPT를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챗 GPT 외에도 수많은 이제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뭐 최근에 투자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품들을 알려줘라고 얘기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AI가 대신 검색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AI도 어쨌건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걸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역할도 블록체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데이터를 서로 나누고 분석함에 있어서 AI가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주고 최적화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라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입되는 부분에서 물론 어느 데이터가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키워드를 잡는다 치면 이제 데이터 카테고리가 선정이 됐고 그 밑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수많은 채널들이 다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트위터라든가 디스코드라든가 텔레그램, 레딧 같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이 아니면 여러 마니아들이 올리는 자기들만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 유수의 매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커뮤니티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향후 전망, 트렌드 그리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오히려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채널들에 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MS 여러 가지 좋은 오픈 소스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깔때기처럼 본인이 보기 좋은 상황까지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안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고요. 이제는 뭐 월정액만 내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투자 정보라든가 투자에 대한 뭐 ROI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타적으로 제가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하나의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과 웹3 분야에서 투자라던가 거래라던가 사업적인 성공을 봤을 때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와 기존에 있는 전통 매체 그리고 웹3 커뮤니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각자가 보여주는 이제 감정적인 분석, 시장에 대한 다이내믹이라든가 마켓 센티멘트의 분석이 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포스팅 주기라든가 포스팅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누가 포스팅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느냐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채널들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변동하는 사이에 제가 그런 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타이밍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어 로직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를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주거나 거기다 인사이트를 제안을 해주는 게 이러한 AI의 역할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당연히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한 정보들만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하고 여기서 걸러진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실질적인 데이터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뭐 트레이더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 뉴스 부분에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여러 가지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둘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둘 다 오픈 소스라든가 퍼블릭 개방형 서비스로 처음에 제공이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개방이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화하는 AI와 블록체인은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한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융 쪽 같은 경우 이제 민감성 정보라든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려면 어느 정도 프라이빗한 폐쇄형 블록체인과 AI가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를 거치면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고객이라든가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3단계까지 와 있고
이제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라든가 전통 인스티튜션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확장이 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AI와 블록체인이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AI와 블록체인은 굉장히 쌍둥이처럼 이제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큐리티, 가장 중요한 이제 정보에 대한 보안,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보에 대한 투명성들과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에 대한 검증되는 부분들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블록체인과 AI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직접 제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AI 에이전트 통해서 대신 구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은 2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키워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거버넌스 쪽에 많은 키워드가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달에 있고,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웹3와 AI와 블록체인의 기조가 많이 달라질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AI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AI가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인터넷 같은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AI와 블록체인을 자유자재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앱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들로 내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CBDC라든가 국가 간 통화,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환율 같은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 봇이라든가 에이전트들을 활용한 이제 본인만의 트레이딩 기법, 이제 본인이 학습을 시켜고 거기에 대한 AI 봇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AI는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이제 뭐 그게 BTC가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오늘도 많은 이제 연사자분들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제 뭐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토커나이제이션, RWA가 해외에서도 많이 어느 정도 굉장히 레귤레이션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뭐 부동산, 뭐 그림, 예술 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물 자산,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제 토큰 형태의 자산들이 이제 신금융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될 거고, 이미 뭐 블랙락이라든가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라는 신호탄이 터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뭐 또 다른 ETF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제 뭐 가상 자산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아는 뭐 비트코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도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토큰화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올해 준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형태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아마 체험을 하고 경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봤을 때는 꽤 흥미로운 상황이었고, 이제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몰리면서 이제 블록체인도 생각보다 많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와 블록체인과 그와 결합한 서비스들이, 여러분이 뭐 금융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오고, 이제 좀 더 젊은 친구들도 막 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툴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본인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현재로서 AI와 블록체인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저는 계속 연구를 하겠지만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내년에 더 기대해 보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